국민 여러분 행복하시면 살림살이 나아지십니까? 이게 삼수라는 것은 장점이지 난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가서 그야말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아무도 모르던 민주노동당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권영길은 항무지에서 손갈풀이로 이렇게 개간한 사람입니다. 권영길이 한 번 더 나가야 된다. 권영길이 대통령 갑니다 하는 것은 300만 표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주 기분 좋은 사람하고 술을 아무 부담감 없이 신나게 한 잔 마시는 거거든요. 보좌진들이 금주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금주령을 좀 어기고 있죠. 도저히 이거 진보정당의 역사를 쭉 훑어보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거기야말로 정말 근대 국가로 들어가면서부터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이렇게 딱 양축으로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미테랑이 16년 만에 대권 도전 16년 만에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거든. 브라질 룰라 들먹일 필요도 없고 사수만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중적 투쟁을 통해서 된 것이긴 하지만은 차베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간에 진보 정당의 보수 세력의 이렇게 이 집권이 쭉 계속되는 속에서 진보 정당 후보가 단번에 이렇게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너무 모르는 것이다. 하루 전날 300만 표 다 빠진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상에서 여론조사를 쭉 이렇게 통해서 나타난 것은 권영길에게 300만 표의 지지표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서 자꾸 이 사표 심의 작용이 조금 더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막판에 노무현, 정몽준 그 후보의 단일화, 그 다음에 정몽준의 사퇴 이것이 급격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세대 교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권영길을 딛고 일어서라. 권영길을 딛고 일어서라는 것이고 한 분은 이제 그 다음 유세장에서 뭐 수고 많이 했고 뭐 참으로 뭐 이렇게 업적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시고 집에 가서 좀 쉬시라 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표현의 언술이 그건 적당치가 못한 언술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권영길이 이미 300만 표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권영길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당원의 선택이 남아있지만은 권영길이 한 번 더 나가야 된다. 권영길이 대통령 갑니다 하는 것은 이번 그 토론과 그 다음에 당내 연설을 해가 몇 번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당내에서도 연설에도 권영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토론에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지난번 2002년 토론할 때도 우리 당원들은 보고 제일 토론 끝냈을 때 아이고 망했다 하고 막 저기 우리 참모 중에서 술 먹으러 간 사람 많았다고 그래. 이제 우리 대선 끝났다. 왜냐면은 후보 토론을 못했다고. 근데 나는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용어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용어라는 거는 뭐냐. 우리 정책들 여기에 뭐 쭉 있거든요. 민주노동당은 창당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회 공공성 강화, 뭐 이거 다 있잖아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뭐 주택의 이거 다 있는 것이거든요. 열린우리당 권의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냐면 손학규 씨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에 있는 사람이 손학규 씨의 지지가 제일 높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손학규 씨에 대한 그러니까 이른바 범 여권 후보 중에서 손학규 씨가 제1위인데 일반 국민들의 제1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당원 열린우리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제1위의 지위를 받고 있거든. 그건 뭐냐면 이미 열린우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손학규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입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붕괴가 됐다. 손학규 씨는 어떤 사람이냐? 손학규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학규 씨는 김영삼 대통령 부름을 받고 가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잖아요. 장관 한 사람이잖아요. 도지사 한 사람이잖아요. 대변인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 이상자라고 그랬잖아요. 간첩 서경원으로부터 김대중 씨가 돈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금 이른바 여권의 후보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아무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범여권의 사람들이 하나를 택한 게 뭐냐면은 시민 세력을 하나로 정치 조직화해서 정치 세력화시켜서 그 세력하고 합해서 하나의 이제 신당을 만들고 다시 이제 경선하면서 감동을 주는 것하고 다시 노무현 재판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만나던 사람들이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시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당화를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거든. 지금 주류가. 그때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원대 복귀한 거거든요. 이번에 할 때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분명히 안 된다. 즉 미래창조 미래구상이었네. 그거 하자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거 안 된다. 처음부터 그것을 만들어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흡수되는 것이지 이쪽으로 끌어내지 못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오히려 분명히 진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보 정당에서 분명히 표방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진보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살림살이가 피해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국가의 역할이거든. 살림살이.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피해진 거 지금은 한나라당은 당신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이거든요. 살림살이가 피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다. 그게 97년서부터 권영길이 이야기했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나아가서 무상육대, 그게 바로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주는 것. 임금을 하면 직접 임금이 아니라 간접 임금이고, 지출을 하면 사회적 지출인 것이고. 고생하셨습니다.